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국전약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아마 주주님들이시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까지 좀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떠한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돌파를 해 주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그만큼의 조정이 똑같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 상단부 위치에서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실적에 관련된 것들 같이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국전약품에 관련된 최근의 이슈들 체크 한번 또 한번 같이 해보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이 국전약품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 16일, 바로 지난달 16일에 발표가 되었던 이 국전약품의 공시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당기순이익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당일 사업연도 여러분 23년도,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는 22년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간 실적입니다. 연간 실적. 자, 우선 22년도 매출액 먼저 한번 좀 보시면요, 이 단위가 여러분 숫자 단위가 원 단위니까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읽으면 된다는 점. 그래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22년도 매출액이 1037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때 1219억 원을 달성을 해요. 거의 1220억 원 정도 가깝게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증가한 비율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약 17%가 넘어가는 증가분이 우리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이시는 매출의 다음 그 영업이익 부분 한번 좀 보시면요, 22년도에 약 35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키는데 23년도 넘어오면서 23년도 영업이익 보시면요, 64억 9,800만 원, 거의 65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합니다. 요거를 증가비율로 환산하면요, 85%가 넘어요. 엄청난 상승분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 밑에 보이시는 이 당기순이익, 이 부분 한번 좀 보시면요, 22년도 1년 동안 한 해의 당기순이익이 약 88억 원 정도 규모였어요. 근데 23년도에 46억 원 정도를 달성을 한, 거의 47억 원 정도죠. 달성을 하면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증감 비율로 보시면요, 47%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지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엔 좀 감소를 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요, 이 기업이 공시한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주요 변동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매출액의 변동 요인은요, 전 사업 영역 매출 호조, 그러니까 사업의 전방위적인 모든 곳에서 매출이 좋았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변동 요인은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동시에 원가가 감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싸게 때우는데 많이 팔았다,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47%가량 감소를 했었던 이 당기 순이익 변동 요인 한번 보시면요, 2022년도 전환사채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감소를 했다. 그리고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증가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전약품 측에서 이 전환사채 관련된 파생상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 시장에서 평가 이익이 좀 감소를 함과 동시에 이 파생상품 쪽에서 평가 손실이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익은 감소하고 손실은 증가를 했다 해가지고 이 당기순이익이 지금 현재 좀 많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파생상품이 어떤 건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도 우리한테 좀 고무적인 건요, 여러분, 매출액이 우선 상승을 해줬고요, 영업이익이 똑같이 증가를 해 주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이 전환사채 파생상품, 이런 건 여러분 그냥 사실은 이 회사의 기업의 사업성과는 조금 관계가 좀 멉니다. 이런 거 자체가 이 재무제표에 다 반영이 되는 그런 수치여서 우리가 딱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당기순이익이 정말 많이 감소했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국전약품이라는 기업 자체가 영업을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업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감소된 요인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이 이것도 다 감소를 했는데 이 당기순이익까지 감소를 한 거면 재무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 국전약품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지고 있고, 이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되고 있는 이 전환사채 파생상품의 손실 같은 경우에 이 회사의 사업성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거는 바로 배당이죠. 2월 29일자 공시가 올라왔고요. 배당이 결정이 됐다는 공시죠. 배당의 구분 여러분 결산 배당 방식이고요. 한 주당 배당금이 10원입니다. 10원.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가로 환산해서 좀 배당률로 환산해 보면 약 0.16%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짠 수치입니다. 굉장히 뭐 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치예요. 0.16% 정도면. 그리고 주당 10원이면 사실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느끼시기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근데 그래도 이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정말 판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래도 단 10원이라도 배당을 결정을 한 것에 있어선 그래도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냥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월 29일 날 올라왔던 공시인 만큼 아마 좀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공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국전약품 관련된 주주님들이시라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이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 마저 말씀 나눠볼게요.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너무 과거부터의 차트는 보실 필요가 없이 23년도 1월경부터의 차트입니다. 너무 과거 차트는 왜 의미가 없냐면 여러분, 이런 거 사실 분석을 하면요 안 좋은 소리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없어서, 사실 너무 뭐 21년도 22년도 차트보다는 그래도 23년도 들어오면서부터 23년도 약 1월부터의 차트를 제가 좀 읊어드리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년 때 굉장히 등락폭이 좀 많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검은 색깔 라인 여러분 241선이고요. 요 회색깔이 121선, 그리고 초록 색깔이 61선인데 완벽한 역배열이었죠. 그죠? 이 노란 색깔이 21선, 파란 색깔이 11선입니다. 완벽한 역배열이었어요. 계속해서 241선, 121선 하회만 이렇게 좀 해주고 있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아까 차트를 좀 거시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위에 물량이 이만큼이나 있어서 다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윗꼬리가 우리를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이 주식시장 이 증권가에서는 피뢰침 차트라 부른다. 피뢰침, 뾰족뾰족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피뢰침 차트라 부르는데, 이러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그 주요한 원인이 위쪽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는 차트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식의 차트예요. 그래서 국전 약품도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의 매물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어서 이 241선을 돌파를 해줬는지를 말씀드리면, 이 SM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개발한 폐암 치료 후보 물질이 미국 FDA에서 이 치료 목적으로 승인이 됐다는 소식 속에 이 SM바이오사이언스와 합작사를 설립했다는 이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죠. 요 밑에 보이시는 여러분, 여기가 거래량인데 이때 이전까지 없던 거래량이 이 시기 때 이렇게 수급이 한번 확 들어와 주면서 241선 돌파를 해줬어요. 근데 차트를 거시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위에 매물대가 아직까지 이만큼 많이 쌓여있는 것들이 있어서 돌파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돌파하자마자 바로 또 조정 나오고 또 돌파, 조정,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매도세가 강했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이때 이렇게 이 SM바이오사이언스 소식 덕분에 241선 위로 올라와지고 그 다음번에 바로 또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상승 동력원이 있었죠. 재료가 하나 더 있었죠. 뭐였냐면 이 국전약품이 충북 음성에 이 전자소재 생산 공장을 준공한다는 소식, 이러한 재료가 하나가 더 더해졌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풀어 설명드리면, 여러분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액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때 23년도 7월, 8월경에
2차전지 테마가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나 싶고 다시 약한 반등을 할 때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 시장에 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근데 이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 아까 이 거시적으로 보셨을 때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차트가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려면 이러한 상승 재료가 정말 끊임없이 나와줘야 합니다. 아니면 좀 지속이 가능한 재료여야 돼요. 뭐 정부 정책이든 아니면 뭐 좀 글로벌적인 이슈든 이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필요한데 이때의 이런 것들은 좀 이 시장에서 좀 단편적인 재료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상승이 나왔지만 바로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241선은 다시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이 안에서만 약한 상승 하락만 반복을 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2월 27일이었죠. 지난달 말일에 이때입니다. 이때 이 답답했던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서 동시에 241선 위로도 올라와 주었어요. 이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똑같이 SM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이번엔 췌장암, 이 췌장암 관련된 항암 후보 물질이 미국도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SM바이오사이언스와 합작법인을 설립이 했다는 그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와 줬었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과 그 바로 다음 날은 여러분 좀 작아서 안 보실 거예요. 제가 좀 미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이날 이렇게 장중 고가 23%를 돌파를 해줬는데 종가는 15%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장에서 윗꼬리와 아랫꼬리 똑같이 달리면서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장에서 이때가 2월 29일이었습니다. 이때 장중 고가가 약 8.5%까지 상승 나와줬지만 마무리는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약 5%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딱 보시면 여러분 이 박스권 딱 이 상단부에서 주차를 했죠. 그래서 오늘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장이. 근데 오늘은 또 다행히도 이 박스권 상단부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1.29%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6,290원에서 장중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장이 좀 끝나봐야 좀 앞으로의 행보가 보다 명확해지겠지만 아무튼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직전 거래일에서 이렇게 크게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지지를 받고 그래도 이 박스권 상단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이 저항 라인 같은 경우에 약 6,440원 요 근처에서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죠. 이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좀 슈팅이 나와준 날 이쪽 매물들을 아직 다 소화를 해준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약 6,440원 요 근처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 오늘 장이 좀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장에선 이 박스권 상단 부분 약 6,180원 요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우리가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241선 요 위를 돌파를 해주는 게 그전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만큼 요 위에 돌파를 해서 그리고 요 위로 안착을 해서 요 선에서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텝업이 되는 거죠. 요 밑에 요 박스권에서 이제 241선 지지를 받으면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생성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스텝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1선 지지를 받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국전약품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고요. 이러한 차트 이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 저의 100%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니까 맹신하지 마세요. 절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견해도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우리 여러분들 그냥 좀 참고만 하시고요. 투자 판단하시기 전에 근거 마련하실 때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다는 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국전약품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굳이 이 국전 약품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저희 데이업 채널 들어오셔서 그 해당 종목 검색하시면 분명히 분석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챙겨보시면서 모르셨던 정보들 얻어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더 좋은 성과가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